아니, 저 손흥민이 왜 김밥 공장에 나타난 거야? 세계적인 스타가 이런 데를 찾아올 리가 있나 했더니 진짜 왔네. 2025년 여름, 손흥민은 화려한 조명을 버리고 LA 외곽의 허름한 김밥 공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 소녀의 짧은 손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 함께 말던 김밥, 그리고 숨겨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손흥민 선수 LAFC에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저는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저를 축구 선수로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또 한 사람의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기도 합니다. 늘 수많은 조명을 받으며 화려한 무대 위에서 뛰고 있지만 제 안의 한쪽은 언제나 아주 소박한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던 기억, 동네 공원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그리고 늘 저를 위해 손편지를 써주시던 할머니의 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 요란한 알람 소리에 방이 울렸지만 사실 저는 이미 눈을 뜬 지 한참이었죠. 1시간 넘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큰 계약, 화려한 광고,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제 주변을 맴돌았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둔 건 그저 공책에서 뜯어낸 듯한 얇은 종이에 적힌 글씨 몇 줄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3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수많은 펠레터와 협찬 제안, 인터뷰 요청서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죠. 보통이라면 제 매니지먼트 팀이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제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로 올라온 봉투 하나,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흰 종이였지만 묘하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직접 열어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유럽으로 떠났을 때 매번 편지를 보내주시던 할머니의 글씨체, 투박하지만 정이 가득했던 그 손글씨 말입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죠. 그녀는 아주 정성스럽게 한 글자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김밥 공장을 먼발치에서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짧고 간절한 부탁이었는데 그 속에는 어떤 계산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달라거나 SNS에 홍보해 달라거나 사인을 해달라는 흔한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그 작은 공간을 한 번만 눈여겨봐 달라는 소박한 소망이 전부였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눈앞에 마치 장면이 그려지는 듯 했죠. 김밥을 돌돌 말고 있는 가족들, 새벽마다 들리는 칼질 소리,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는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밥 냄새까지 말입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글씨마다 묻어난 진심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7시 15분, 저는 낡은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고 싶을 때 주로 입는 옷차림이었죠. 제 매니저 데이빗은 벌써 2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흥민 씨, 김밥 공장을 가신다고요? 오늘이 휴일인 거 아시죠? LA에 좋은 레스토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쇼핑도 하고 말리부에 나가 요트도 타실 수 있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사실 그 말은 제 아버지가 종종 하시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말이었죠. 하지만 연예계, 스포츠계처럼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되고 전략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결정은 너무 눈지어 보였을 겁니다. 데이빗은 결국 차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오래된 혼다 시빅을 골랐더군요. 선팅이 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벌리 힐스를 지나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과 화려한 부티크, 고급 레스토랑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자동차 수리점, 오래된 상간 작은 식당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 근처로 다가가자 풍경은 더욱 소박해졌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좀처럼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간판들,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각자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기 위해 흘리는 땀방울들. 그 속에서 저는 오래전 제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교민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데이빗은 아직도 제 결정을 되돌리길 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신다면 바로 돌아가서 여유로운 아침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한 장의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가 밥을 짓고 김밥을 말고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겁니다. 제게 보낸 그 편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제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축구 경기 전에 느끼던 긴장과는 전혀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승패가 걸린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GPS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을 때 제 눈앞에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렌 간판에는 세진푸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참기름 냄새와 따뜻한 밥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어린 시절 춘천집 부엌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차가 멈추자 주인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공장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마 위를 빠르게 오가는 칼소리, 김밥 재료를 나누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한국어 목소리들. 아마도 그 안에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또 내일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소박함 속에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공간, 매일의 노동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이 앞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단지 한 통의 편지가, 단지 몇 줄의 손글씨가 제가 유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진푸드의 무거운 철문은 처음 손에 힘을 주었을 때 쉽게 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낮은 신음처럼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곧장 안쪽 세상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신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흥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지금 손님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공장 안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놀라울 만큼 익숙했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서 참기름이 내는 고소한 향, 김이 오르내리는 찜통 속 따끈한 쌀 냄새,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오래전 서울에서 할머니가 부엌에서 무김치와 나물을 무쳐주시던 순간의 향기가 겹쳐 있었습니다. 냄새는 사람을 단숨에 과거로 데려다 주지요. 흥미는 순간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었습니다. 6분의 어르신이 긴 철제 작업대에 둘러앉아 김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손끝은 늙었지만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었고 반복되는 리듬이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밥을 펴고 채소를 올리고 김으로 감싸고 칼로 자르는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불빛은 주름진 얼굴 위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뒤마저 신성한 제2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끝에는 순애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은빛 머리칼을 단정히 묶은 채 낡은 머리핀으로 고정해 두셨고 손가락은 세월의 흔적으로 울퉁불퉁했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유연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은 뻣뻣했지만 할머니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칼을 잡는 각도를 바꾸고 무릎이 아프면 온몸을 돌려 재료를 집으셨습니다. 세월은 불편을 주었지만 의지는 그 불편을 극복하는 지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르신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김밥은 결코 엉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이 하나의 고유한 리듬이 되어 마치 예술작품처럼 밥과 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흥미는 그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저마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모습은 경기장에서 아무리 치열한 상황이라도 끝내 해답을 찾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공장 자체에도 세월과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흘린 양념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고 철제 선반에는 여러 번 용접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정리된 듯 하면서도 투박한 공간은 꾸밈은 부족해도 진실은 가득 담겨 있는 한 세대의 삶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흥민의 가슴을 울린 건 냄새도 공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공기 속의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노랫가락처럼 흐르고 있던 건 바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일은 거창한 직업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길이 누군가의 식탁을 채운다. 오늘의 노력이 누군가의 하루를 든든히 한다. 그 믿음이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민의 발자국 소리가 마침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나둘 고개가 들려졌고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놀라움, 믿기 힘든 듯한 표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작업대 가까이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손과 팔에는 여전히 쌀풀과 김가루가 묻어 있었지요. 흥미는 한눈에 그녀가 수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치 죄송하다는 듯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용기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그 말은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 속에는 수십 가지의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존경, 놀라움 그리고 믿고 싶지만
믿기 어려운 마음까지. 그 순간 흥미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곳은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고요. 세계적인 스타와 지역 공동체가 마주하는 자리, 수백만 달러의 계약과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담긴 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보여준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혹시 꿈이 거리를 넘어 닿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진 뒤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작업을 멈추고 흥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김밥 위에 있었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듯 준비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고 싶다는 듯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담고 계셨습니다. 공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와 멀리서 참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흥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맞이한 것은 단순한 팬의 초대가 아니라 삶의 깊은 울림이 주는 시험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분들이 건넨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 진심에 걸맞게 응답할 수 있을까? 흥미는 마음속으로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앞으로 펼쳐질 몇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나무 긴발은 흥민의 손끝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쓰여 반들반들해진 표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김밥이 빚어진 흔적들이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겹겹이 쌓여 남긴 자국 같았지요. 그 앞에서 흥미는 마치 어린 학생처럼 긴장했습니다. 6쌍의 눈이 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평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제자를 기다리듯 부드럽고 인내심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의 손은 그야말로 역사와 같았습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반복해온 동작이었을 겁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가지런히 올리는 그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고 마치 오랜 기도를 드리는 듯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흥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내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할머니가 부엌에서 만두를 빚으며 천천히라며 알려주던 순간 그 목소리와 지금 박순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가슴속 어딘가가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되자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밥은 손바닥에 들러붙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고 단무지는 굴러다니며 장난꾸러기처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얇디얇은 김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찢어져 버렸습니다. 금세 자신이 만든 김밥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조형물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려온 것은 비웃음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웃음, 사람 냄새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듯한 포근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아이고 하시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옆에 있던 김씨 아주머니도 손뼉을 치며 배시시 웃어주셨습니다. 조롱이 아닌 격려, 가식이 아닌 진심이 담긴 웃음은 흥민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으로 이곳이 낯선 공장이 아니라 정겨운 가족의 부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연세 지긋한 일꾼들이
하나둘 그의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작은 원이 만들어졌고 각자 자신이 배워온 삶의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밥알이 손에 달라붙지 않도록 물을 살짝 묻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없이 묵묵하던 이씨 아저씨는 정확한 밥의 양을 손끝으로 재는 법을 몸짓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순애 할머니는 마치 친손자의 손을 잡듯 흥민의 손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포개어 올리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부엌에서 쌓인 경험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힘을 너무 주지도 너무 빼지도 않고 파도처럼 밀고 당기는 그 감각. 흥미는 조금씩 김밥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든 김밥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음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느새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와 동전 몇 개로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향의 맛을 잊지 않으려고 낯선 재료를 붙잡고 애써 끓이던 국물, 가족의 그리움을 달래던 밥상 이야기였습니다. 이씨 아저씨는 부산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지내다 경제 위기로 인해 교단을 떠나야 했던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위가 아무 의미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던 그 시절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 역시 세진푸드의 시작을 들려주셨습니다. 허름한 차고에서 접이식 테이블 3개로 시작했지만 광고가 아닌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손님을 얻어가던 이야기. 그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버텨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삶이 담긴 역사이고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달이었습니다. 김밥을 함께 말며 나눈 웃음과 이야기 속에는 한국의 맛과 전통,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정오에 가까워졌습니다. 흥민의 김밥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의 손놀림은 이제 다른 이들과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혼자 애쓰던 손길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협력의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지요. 공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과 생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웃음과 대화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넘실대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흥미는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을 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배운 기술보다도 이 사람들이 보여준 너그러움과 따뜻함에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 울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또 다른 생각과 이 따뜻한 자리에서 이어질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8월 말 화요일 아침, 아직 햇살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각에 첫 번째 배송 트럭이 공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여름 더위는 벌써 공장의 낡은 환기 시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고 뜨거운 공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들었지요. 그때 수진이가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건물 밖에서 거대한 트럭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공회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디젤 엔진의 굵직한 진동이 벽을 타고 안쪽까지 스며들어 평소 조용했던 아침의 공기를 낯설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룩진 창문 너머로 보니 반짝이는 제복을 입은 두 기술자가 냉장고처럼 보이는 커다란 장비를 내리고 있었고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은 캘리포니아 특유의 강렬한 햇살 아래에서 약속처럼 은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냉장고 주문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채소를 씻고 양념을 다듬던 어머니의 손은 잠시 멈추었지만 곧 다시 익숙한 동작을 반복했지요. 어머니의 눈빛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진이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물음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설치팀은 놀라울 정도로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수십 번 연습한 춤 같았지요. 그들은 프로테크 상업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빳빳한 클립보드에 빼곡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가 이것저것 묻자 돌아온 대답은 정중하지만 애매모호했습니다. 이미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설치 포함이에요. 여기 완료 확인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선물을 보낸 걸까?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요일 또 다른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조리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작업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표면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위생적이고 견고했지요. 오래된 테이블들은 조심스럽게 치워져 지역센터에 기부되었고 공장 내부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는 환기 전문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공기순환 시스템이 설치되자 매 여름마다 사람들을 지치게 했던 무거운 더위와 눅눅한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신선한 공기가 작업장을 감싸며 연세 드신 일꾼분들도 한결 편안한 얼굴로 일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다음 주 월요일 새로 들여온 절단대 앞에 서 계신 박순애 할머니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이 매끄러운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귀한 성물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절단대의 높이는 할머니의 체격에 꼭 맞았고 몸을 구부리지 않아도 되니 허리와 어깨의 부담이 확 줄어들었지요. 16년 동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속삭이듯 흘러나온 말은 그동안 쌓인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의 불빛도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대신 풀스펙트럼 LED 패널이 설치되자 공간은 전혀 다른 빛깔로 살아났습니다. 색은 더 생생하고 따뜻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물의 짙은 초록, 단무지의 황금빛 노랑, 양념 고기의 자줏빛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 보였지요. 김씨 아주머니가 보석가게 진열장 같네 하고 농담을 던지자 사람들의 웃음 속에는 진짜 감탄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만큼이나 수수께끼도 커졌습니다. 배송마다 따라오는 청구서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익명 기부자 마이너스 설치 완료. 결제 처리됨. 추가 조치 불필요. 수진이 아버지는 전화를 붙들고 몇 시간이고 여러 회사를 수소문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기부자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익명의 누군가가 모든 비용을 감당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몇 마일 떨어진 베벌리우드 아파트에서는 흥민이가 매니저와 조정팀을 통해 꾸준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주일 동안 상업용 주방 장비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며 다른 소규모 식품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세진푸드 같은 곳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지, 어떤 장비가 일꾼들의 건강을 지키고 효율성을 높일지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선택들이었지요. 흥민의 매니저 데이빗 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냥 수표로 지원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비밀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세금 혜택도 똑같고 이름을 올리면 더 좋은 평판까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짧지만 단호한 대답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드러났습니다. 세진푸드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낡고 열악했던 작업장은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게 다 우연일까? 누가 이런 큰 도움을 주는 걸까? 코리아타운의 작은 가게와 교회, 마트,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추측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신문이 이를 기사로 다루었고 곧 영어권 지역 블로그와 SNS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다른 빛깔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진짜 선행이라고 감탄했지만 또 다른 이는 이것도 결국 이미지 관리 아니냐며 의심을 던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늘 그렇듯 빠르고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칭찬과 의혹, 감사와 비난이 뒤섞여 마치 전쟁터처럼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조용히 변화를 지켜보던 흥민의 마음에도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앞으로 더 커질 파도의 시작이 그곳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9월 초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는 6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여전히 공장의 변화로 마음이 복잡했던 수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은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의 또렷한 억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채널 7 뉴스의 제니퍼 마르티네즈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자선 프로젝트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수진이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흥민, 자선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가족의 공장.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그동안 수수께끼 같던 변화가 단번에 설명되었죠. 평범한 공장에서 김밥을 말던 그 청년, 수백만의 팬을 가진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그 사람이 바로 후원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 진실은 파문처럼 가족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만 들고 있던 식초병을 떨어뜨리셨고 호박빛 액체가 공장 바닥에 퍼져나가며 마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를 눈앞에 그려내는 듯했죠. 아버지는 방금 받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새로 들어온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음, 이해하려는 몸부림, 그리고 걱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환기 시스템의 낮은 윙윙거림 속에서 겨우 들릴 정도였죠. 감사와 두려움이 동시에 얽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세상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빠르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소식을 퍼나르며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힘없는 이민자, 가족을 도운 감동적인 이야기.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누군가는 의심을 제기했고
다른 누군가는 냉소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불신의 불길을 키웠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연예인 이미지 관리 수법이야. 돈 많은 사람이 관심 끌려고 쇼하는 거지. 이런 글들이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리트윗을 얻으며 퍼져나갔습니다. 기사 댓글창은 더 거칠었어요. 칭찬보다는 의심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고 익명의 비난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 같은 한인 사회 안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박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저 가족이 일부러 꾸민 일 아닐까? 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애초에 연예인을 불러 기부하게끔 노린 거다라고 주장했고 그 글에는 화난 얼굴 이모티콘과 격한 반응이 수십, 수백 개나 달렸습니다. 그 의심은 가족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 얼굴빛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한때 기쁨의 상징이었던 새 장비들조차 이제는 무겁고 차가운 시선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이걸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어머니는 어느 저녁 식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LED 불빛이 마치 가족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사람들이 우릴 속인 거라 생각해. 우리가 그분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의 억울함과 무거운 체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분이 있었어요. 바로 박순애 할머니였습니다. 보리차 보온병을 들고 나타난 할머니는 그 나이에서만 풍겨 나올 수 있는 묵직한 지혜와 위안을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이야.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친절을 흉내낸 사람과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단다. 그 청년은 카메라도 기자도 없이 우리 공장에 왔어.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눈빛을 가졌지. 할머니는 이어 흥민이가 김밥을 배우며 허둥대던 모습,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려 했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마음을 떠올리셨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눈빛은 속일 수 없단다. 그 청년은 진심이었어. 그리고 그 진심을 더럽히려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몫이야. 그 말씀은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 베벌리 힐스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흥민이도 자신만의 폭풍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매니지먼트 팀은 위기 대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홍보팀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고 했고 법률팀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악의적인 소문에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죠. 하지만 훈련장을 떠나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을 때 흥민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제 의도를 누구에게 납득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태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 신도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비가 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작은 식당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가 해결되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래전부터 조용히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랫동안 묵묵히 이어온 조용한 나눔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아직 모든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흥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보던 모두를 향해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0월의 저녁 공기에는 서서히 겨울의 약속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조금씩 잎을 떨구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그날, 세진푸드 가족 7명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발걸음으로 BMO 스타디움 VIP 입구를 향하고 있었지요. 평생을 일터와 시장, 그리고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거대한 스타디움은 너무도 낯설고 또 경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공간에 자신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 걸어가던 박순의 할머니는 손에 꼭 끌어안은 새 유니폼을 부적처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직 포장 냄새가 남아있는 접혀있던 자국이 그대로 선명한 옷감. 그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위로해주는 증표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데를 와보다니. 목요일 저녁이면 언제나 공장에서 남은 재료를 정리하고 다음 날 김밥 준비를 하던 평범한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내받아 올라간 계단 끝에는 거대한 초록빛 구장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하나의 심장처럼 뛰며 소리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은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아온 이민자 가족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을 붙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맞춤 유니폼에 새겨진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만들어주시는 박씨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담아 손흥민. 그 글귀는 평생 듣지 못했던 찬사이자 존중이었습니다. VIP 구역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좌석, 친절히 다가와 음료를 권하는 직원들, 낯선 이들이 건네는 존경의 눈빛. 하지만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던 건 사람들이 서툰 발음으로라도 한국어 인사를 건네며 그들을 환영하려 했던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요. 잠시 후 선수들이 필드에 등장하자 수만 명의 목소리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진푸드 가족의 귀에는 오직 한 사람, 터널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의 걸음만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공장에서 김밥을 말던 그 청년의 우아한 몸짓이 이곳에서는 영웅의 움직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세레모니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기업 후원사가 소개되는 그 시간, 방송 시스템이 지직거리더니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LAFC는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영웅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헌신과 성실로 도시를 지탱해온 세진푸드 가족 여러분입니다. 곧 스포트라이트가 그들 좌석을 비추었고 이어진 것은 22,000명이 보내는 기립박수였습니다.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 땀 흘려온 노동이 비로소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순간은 경기 후에 찾아왔습니다. 관중들이 빠져나가고 경기장의 메아리가 가라앉을 무렵 흥민이가 잔디 얼룩이 남은 유니폼 차림 그대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각 가족을 위해 준비한 개인 맞춤 유니폼이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에게는 당신의 끈기가 제게 영감을 줍니다. 어머니에게는 진정한 분은 친절로 재어진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그 문구를 읽은 순간 할머니는 다시금 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는 수만 명이 떠난 뒤에도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말은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였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흥민은 더 이상 슈퍼스타가 아니라 김밥을 배우려 애쓰던 청년으로 돌아와 그들의 세상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퍼져갔습니다. 세진푸드 가족은 흥민의 조용한 선행을 본받아 자신들만의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통해 알게 된 말기 암 환자 청년을 위해 특별 도시락을 만들고 그 안에 짧은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작은 사랑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은 이웃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인 가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나누기 시작했고 코리아타운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서로를 잇는 사랑의 고리가 생겨났습니다. 언론은 세진푸드 이야기를 조용히 전했고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은 큰 제스처보다 작은 진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이른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김밥을 싸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싸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어. 사랑이란 게 이렇게 모든 걸 바꾸는 거구나. 흥민 역시 변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들 사이에 세진푸드에서 받았던 첫 도시락과 손편지를 전시하며 말했지요. 선수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여름 아침에 시작된 작은 만남은 이제 LA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조용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노인센터와 가정의 저녁 식탁에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과 마음이 진심으로 연결될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진푸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말이나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 끝없는 연못 위에 번져가는 파문처럼 작은 친절은 이어지고 이어져 더 큰 사랑의 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날 한 작은 김밥 공장에서 시작된 마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파문이 번져가기를, 그리하여 또 하나의 사랑의 고리가 이어지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